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식 사고 말하기 트레이닝 강사 이유진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법칙은 영어는 단도직입적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맛배기 강좌로 여러분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사안은 영어는 구체적이다 라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상대방과 상하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 목적어 간 논리적 연관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제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옮길 때면 당장 주어 목적어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이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주체, 객체가 분명한 사회를 저맥락 사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맥락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크죠. 예를 들어서 노약자석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좌석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까이 오면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굳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맥락적 이해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 영어는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해를 합니다. 다시 지하철의 예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게 앉아서 뭐 젊은이 고맙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물어보겠죠. Would you like to sit in the seat? 라고 말을 하겠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계약서가 달랑 한 장인데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계약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것도 그들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맥락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말로써, 단어로서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계약서가 한 장이어도 괜찮은 이유는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고맥락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언어를 저맥락 사회인 영어로 바꿀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어는 구체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는 이제 그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과 이제 단어를 선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부장님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My boss was replaced라고 하면은 뭐 의미상통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장님이 승진, promote 또는 강등, demote, 전출, transfer, 해고, fire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was replaced라고 말을 하면 바뀐 것은 알겠는데 부장님이 어떻게 된 것이지? 라는 어떤 궁금증을 남기는 어떤 그런 모자란,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는 결론이 먼저다. 그 문장 구조상 영어는 SVO, Subject, Verb, Object,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한국어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SOV,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결론이 먼저 온다는 것은 동사가 앞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이 되는 셈이죠.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한국어 구조는, 서술어는 다시 말해서 동사가 포함된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한국어 구조는 단정적 표현을 회피하는 성향에 아주 적합한 문장 구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오니까 어떤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렇죠? 결론을 먼저 말을 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회피하기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기에 적합한 언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안은 서술어 겹치지 말고 하나만 써라 입니다. 그 우리말은 서술어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어 중첩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동사가 겹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지 않고요. 똑같은 의미더라도 뭐 동사 하나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이제 부사나 전치사 구로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었다와 입고 갔다를 동사 wear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어젯밤에 걔 청바지 입었다는 she wore blue jeans last night 이고 걔는 어젯밤 파티에 청바지 입고 갔다는 she wore blue jeans to the party last night. 그렇죠? 입고 갔다를 두 개로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wore blue jeans to the part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표현과 많은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영어는 단도직입적이다 라는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 법칙이 중요한 것일까요? 영어는 단도직입적이다 라는 법칙 말이죠. 일단은 그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사용을 할 때 외국인 또는 외국어의 관점에서 볼 때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에둘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영어로 같은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what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뭐라고 꼭 그것이 발음이 나쁘거나 뭐 기타 뭐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단도직입적이다 라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두리뭉실함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은 첫 번째, 이 옷 어때? 두 번째, 지난주에 부장이 바뀌었어. 세 번째, 아직, 지금 지하철 들어와, 이제 타려고. 이 핵심 표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고요. 지금부터 영어는 단도직입적이다 라는 법칙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 옷 어때?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간 부부가 있습니다. 옷가게에 진열된 셔츠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참 간단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옷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옷 어때? 굉장히 이제 간단한 표현인데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짧고 간단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왠지 이렇게 굉장히 긴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한국어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짧고 간단한 표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고방식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옷 어때라고 할 때 옷을 여러분 뭐라고 외우셨습니까? 그렇죠? 옷은 우리가 clothes라고 외웠습니다. 그렇게 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How are these clothes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옷 어때라는 것을 번역을 한 것인데,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영어는 단도직입적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어는 구체적이다.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구체적인 표현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자, 옷 하나를 들고서 clothes라고 하면 clothes는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clothes는 이 셔츠를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셔츠와 비슷한 류를 말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 순간적으로 영미인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들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옳고요. 그 다음에 보자면 how is, 그리고 이제 들고 있으니까 this, 한국어로는 이에 해당되는 거죠. How is this shirt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셔츠가 어떠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탁 보여주면서 뭐 어때? 그냥 어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장 짧은 형태는 How's this shirt?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영어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거꾸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본다면,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본다면 이게 드레스 같은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보통 드레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원피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 원피스, how is this one piec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콩글리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다 이제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은 무엇이냐면 how is this dress?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how is this shirt? 여자 같은 경우는 드레스일 경우에는 how is this dress?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지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데, 바지는 하나이지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표현을 해줘요. pants. 마찬가지로 glass라고 하면은 유리를 뜻하고 glasses라고 하면은 안경을 뜻합니다. 안경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표현을 해주고, 복수형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비동사도 복수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how are를 줄여서 how are, 그 다음에 this가 아니라 역시나 복수형이니까 these라 그러겠죠? 그럼 딱 들어주고서 how are these pants? 어떤 그 대상이냐에 따라서 표현이 약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간단하게 더 짧게 표현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How is it? 그렇죠? How is it? 여기서 이제 it는 우리가 보통, 그렇죠? he, she, it 3인칭 단수할 때 he, she, it 이렇게 외워서 이제 it은 그것, 그래서 왠지 이제 나와 좀 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How is it? 이렇게 딱 들고서 그냥 이 가까이 있는 것을 지칭할 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how is를 줄여서 hows라고 그 발음을 할 수가 있겠고, how's this? how's this? 굉장히 짧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또한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근데 보통 how about this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탁 입고서 상대방이 그건 아니야. 그럼 딱 내려놓고서 다른 것을 들고서 how about this? 이건 어때? 이런 어떤 뉘앙스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자면 what do you think of it? 그렇죠? what do you think of it? what do you think of it?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 옷 어때? 라고 할 때 그 옷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 옷을 우리가 clothes라고 외웠다고 해서 그냥 clothes라는 단어를 써도 되냐?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는 단도직입. 그러니까 옷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옷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this shirt, this dress, these pants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두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표현을 볼까요? 지난주에 부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부서의 부장님이 새로 임명되어 오셨습니다. 친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지난주에 부장이 바뀌었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지난주에 부장이 바뀌었어라는 표현 속에서 일단은 그 부장이라는 그 표현도 조금 걸리긴 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바뀌었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change. 바뀌다. change. change라고 하면 그게 왜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영어의 관점에서 보면은 change라는 것은 너무 폭넓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부장이 change하다, change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었나? 아니면 외모가 헤어컷이 달라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이지가 않아요. change라고 하면은.
change라고 하면은 두루뭉술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부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boss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그 타이틀이 구체적으로 뭐 general manager, head manager, 뭐 executive officer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렇죠? 자기의 상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그냥 boss라고 흔히 표현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부장이 바뀌었어라는 말은 결국은 기존에 있던 부장님이 가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new boss was appointed last week. A new boss. 그러니까 새로운 boss, 부장님이 was appointed. 임명이 되었다. 이 자리에 오셨다. 이 자리에 임명이 되었다. 저번 주에. 이 정도로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e new boss was appointed last week. 그러니까 the new boss라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boss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와 더의 차이점은 더는 더 구체성을 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컨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상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그 대화의 상대가 나의 상사가 새로운 상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the를 써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we have 그렇죠? we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we have a new boss as of last week. 그 참 have의 쓰임새가 좀 재밌죠? 그렇죠? 우리는 have를 여러분들이 지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다. 그렇죠? have는 보통 그런 의미를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의미로 이 경우에는 have a new boss라는 것은 거의 그 수거로서 그렇죠? We have a new boss, I have a new boss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어쨌거나 그 부하 직원이니까 그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시게 됐다 그런 의미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이제 그 시기 표현은 앞으로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까 as of last week we have a new bos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new boss 대신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뭐 head manager, general manager, 그냥 manager,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boss랑 바꿔서 사용을 하면은 더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황 표현을 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지하철 들어와 이제 타려오고 여자친구와 방금 데이트를 마치고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얼마 있다가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지하철을 탔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을 보며 곧 탈 것이라고 대답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있는 요 순간을 여러분들이 과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상대방이 즉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Did you get on the subway yet? 그렇죠? 지하철 탔어? 아직 지하철 탔어? 라고 물어볼 때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그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타려고 그렇죠? 지하철 들어와 이제 타려고 이제 이중부언이 되는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하철이 들어오려고 이제 타려고 사실은 이게 영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려요. 왜? 지하철이 들어오는 액션이 있고 내가 이제 이걸 타려고 그럼 지하철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타려고 하면은 그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고 세세하죠. 참 특이하죠. 재밌죠? 그래서 영민의 사고방식은 이것이 순간적으로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은 들어오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중언부언을 할 경우에 한국어로는 당연히 한국어는 이제 맥락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지. 이걸 왜 이해를 못해요? 한국어의 사고방식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 지하철은 들어오고 있고 나는 이제 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승강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딱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선택을 할 때 내가 지하철의 행위를 중심으로 말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 여자친구가 물어본 것은 지하철 탔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면 좋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m about to get on. 이제 막 타려고. 그러니까 이제 탈 준비를 이제 하고 그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표현은 이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꼭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the subway is coming in. 그러니까 내 눈에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이 요 이래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어 표지문처럼 지하철 들어와 이제 타려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한 표현 안에 넣으면 영어로는 표현하기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미인들도 헷갈려 한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어는 단도직입적이다라는 그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그 단도직입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예컨대 뭐 손이 더럽다고 쳐봐요. 그럼 손이 더럽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탁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뭘 먹었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맛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표현에서는 이 옷 어때? 옷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옷이라는 그 집합 명사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내가 들고 있는 요것을 말을 하면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단도직입적이다라는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난주에 부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면 바뀌었다? 바뀌었다? 무엇이 바뀌었어? 그래서 appointed, 새로 임명됐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손이 예컨대 더러운데 그것을 애들로 표현을 해서 손이 뭐 하얗지는 않네? 뭐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영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Your hand is dirty.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법칙의 포인트가 되었고요.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원부원 또 뭐 지하철 들어와 이제 타려고 영어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I'm about to get on. 난 이제 타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니면 the subway is coming in. 그것을 딱 말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도 okay, I see. have a safe trip.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 법칙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We have a new boss as of last week. We have a new boss as of last week. We have a new boss as of last week. I'm about to get on. I'm about to get on. I'm about to get on.